자, 여러분 이제 수학 4교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4교시는 교과서를 먼저 펴기 전에 설명해 줘야 될 게 있어서 선생님이 이 창을 새로 띄워봤어요. 이거를 은근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도형을 몇 가지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잘 봤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는 몇 개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얘는 한 개의 직사각형이니까요. 그런데 얘를 똑같은 크기라고 봤을 때 이 안을 살짝 이렇게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몇 개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일단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만큼만 색칠된 이만큼만 구해봐 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은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일단 하나이긴 하지만 얘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잘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그렇다면 분수를 얘기하다가 이 큰 덩어리는 뭐니라고 물어볼 때 답하기가 어려워하죠. 얘는 사실 2분의 1이 두 개가 모여서 생긴 하나니까 이 관계를 잊지 않도록 해요.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교과서 오늘 나갈 분량은요. 10페이지 교과서의 10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고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 얘가 잘렸네요.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이 부분을 노트 정리할 때 이거를 배움 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움 주제란에다가 노트 정리할 때 이 부분을 써주고 나서 오늘 정리할 게 있다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전통 음식 체험장에서 같은 크기의 떡 케이크 2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 케이크의 양을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3명인데 케이크는 2개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구해서 바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 총 3명의 사람이 있고 케이크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가 사실은 2개라고 하지만 조각으로 따지면 꽤 많은 조각이네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그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영상이 끊겨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3명의 학생이 있고 케이크는 2개가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케이크가 2개 맞습니다. 그쵸? 이 원형으로 된 케이크가 2개가 있고요. 선생님이 미리 이걸 어떻게 나눠줄까 하다가 살짝 구분선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3명에게 어떻게 하면은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까? 일단 이 케이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만큼의 케이크는 지금 3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얘를 하나 가져갈 수 있고 또 이만큼을 한 사람에게 또 줄 수가 있고 또 이만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일단은 케이크에서 가져가는 양이 얘는 3개 중에 이 빗금 표시된 부분이 총 3개의 조각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3분의 1만큼을 일단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일단 3분의 1 가져갈 수 있고 또 남은 요만큼을 이 친구도 3분의 1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케이크 하나만으로 각각 3분의 1씩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하나가 더 남았죠. 똑같이 더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만큼이 곧 3조각 중에 1조각. 얘도 3분의 1이죠? 이 친구도 3분의 1 더 가져갈 수 있고, 이만큼 또 가져갈 수 있고,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가져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의 양이 2개니까요. 얘는 3분의 2만큼씩을 각각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각각 3분의 2씩 먹을 수 있는지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얘는 2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개를 나누기 3명이 나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답이 뭐였어요? 네, 3분의 2씩 먹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2 나누기 3은 3분의 2라는 걸로 봐서 나누기 바로 앞에 있는 얘는 분자로 가고, 그리고 나눗셈의 바로 뒤쪽에 있는 이 3이라는 숫자는 분모로 왔네. 요거를 지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더 잘 보이는 걸로. 예를 들어 세모 나누기 네모가 나왔으면은 세모 앞에 있는 나눗셈의 바로 앞에 있는 이 세모는 어디로 가고? 네, 그렇죠. 분자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누기의 바로 뒤에 있는 이 네모는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우리가 요거를 하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 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재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얘도 크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빗금은 쳐져 있지 않지만 이 동그라미 하나를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네, 이것도 그냥 1이에요. 원래는. 그쵸? 그런데 이 1을 뭘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왠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심상치가 않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심점과 그대로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통째로 하나였던 것을 지금 3개로 나눈 거니까 식이 말이 되지요. 그러면은 이 하나를 3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1, 2, 3 중에 하나니까 네, 바로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나누기 3의 몫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 나누기 자연수는 나눗셈 뒤에 있는 이 자연수가 바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그쵸? 이거는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외워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으로 수학책 11페이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를 보면 원 2개를 각각 똑같이 3으로 나누어 2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2 나누기 3. 그러면 일단 여기 첫 번째 여기 지령에 있는 것처럼 1 나누기 3을 이용해라 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1 나누기 3은 3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각각 이 원을 여기 빗금이 있는 대로 하나하나 3등분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1 나누기 3이니까 3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이만큼 또한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3분의 1이 몇 개가 있어요? 네, 2개가 있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무엇이 됩니까? 네, 3분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계속 그림과 이 분수를 이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외우기 위해서예요. 얘를 1이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자연수를 2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자연수 2가 분모가 되는 거고요. 여긴 항상 분모의 자리, 그리고 자연수 1은 분자의 자리에 오게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는 이 자연수 2에 오는 이 분모에 오는 이 부분을 나누는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 위에 오는 애를 나누어 지는 수라고 해요. 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던 직사각형과 동그라미, 원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 나누기 5예요. 아하, 요 하나에 이것을 5칸으로 나누란 소리구나. 우리는 아직 학습 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각각의 꼭지점이 있는 오각형이기 때문에 심지어 정오각형이에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어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각각의 5가지 조각이 다 똑같은 모양이겠고요. 이 중에 5조각 중에 한 조각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만큼을 어떻게 표시한다? 1, 2, 3, 4, 5 전체는 보통 분모의 자리에 온다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5분의 1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 3 나누기 7 해볼게요. 3 나누기 7인데 이거 봤더니 3개의 직사각형 긴 막대가 있고 얘를 1, 2, 3, 4, 5, 6, 7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각각 이렇게 빗금을 마저 완성해서 총 3개의 막대를 모두 다 선을 7개씩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 하나를 7개로 나눈 거니까 이만큼이 7분의 1이 되겠고요. 얘도 7분의 1, 또 이만큼도 7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1만큼이니까 분모는 그대로 7분의 2고요. 하나씩 세면은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만큼만을 표현할 때는 지금 얘가 1 나누기 7, 곧 7분의 1을 이용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림이 필요가 없죠. 이것만 보고 구해볼까요? 1 나누기 5, 선생님이 나눗셈 기호 뒤에 있는 애가 분모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분자는 1. 얘도 나눗셈 기호 바로 뒤에 있는 7이 분자로 오고 분모로 오고 미안해요. 분자는 바로 나눗셈 기호 앞에 있는 3이 온다. 이렇게 구하면 아주 쉽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교과서 수학책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학 익힘책을 다 풀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1~1학습지로 나누어준 학습지 꾸러미 중에 수학 관련된 첫 번째 장을 풀면 됩니다. 모두 다 수고했어요.